지방선거와 함께 관심이 뜨거운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인천 계양을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이자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에 맞서 지역 토박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격전지 민심 6번째 순서 김형래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했던 이른바 민주당의 텃밭인데요. 이번 보궐선거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출마하면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서 25년을 살았다는 지역 토박이 윤형선 후보를 내보냈는데 14만 지역구민들의 표심 누구로 향할까요? 계양구민들이 가장 먼저 뽑은 지역 현안은 교통시설 확충이었습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는 인천의 관문 지역이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하철역에 가까운 데가 걸어서 10분 이상 가야 돼요. 주변 인천 가까운 데 가더라도 좀 많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서 서울 송파까지 공항철도를 연결하고 9호선도 계양역까지 연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형선 후보도 공항철도에 9호선을 직접 연결하고 인천 순환선 지하철역도 추가로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양을 서울,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지금 지역이 너무 그냥 낙후돼 있어 완전히. 이렇게 몇 년 전서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뭐 변화가 없어요. 두 후보가 나란히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경인 아라뱃길 개발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하는 이유입니다. 계양을과 연고가 없던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대해선 옹호와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어찌됐든 정치인은 정치를 위해서 어떤 생각들도 하고 행동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판단할 건 없고요. 떨어진 지 한 2개월도 이제 채 안 되는데 그냥 국민 입장으로서 약간 맡겨놓은 표 찾으러 온 기분이 들고요. 여기에 여야 간 쟁점으로 급부상한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지역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경기도 김포에서는 이 지역 출신의 정치 신인과 다른 지역 출신 거물 정치인이 맞붙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는 김포 토박이로 유명 치킨 체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출근 시간대 버스 증차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가장 김포를 잘 아는 후보로서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는 경남 남해에서 이장을 시작으로 군수와 도지사를 거쳐 장관까지 지낸 야당 중진 인사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와 고등학교 증설을 공약했는데 외지인이라는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과 행정 경험을 통해서 미래 100만 김포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큰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에선 경기 고교평준화 시민연대 대표 출신인 김성현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곳 김포에선 지난 6.4 지방선거의 경우 도지사 선거에선 여당이, 시장 선거에선 야당이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김포는 농촌이 많아 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30, 40대 젊은 층 인구가 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재보궐선거 지역별 선거 상황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앞서 오늘 여야 지도부가 우연히 마주쳤다고 전해드린 경기 평택을 이 여당의 정치 신인이 야당의 삼선 의원 출신 중진과 맞붙었습니다. 일꾼론과 인물론의 대결입니다. 정영택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새누리당 류희동 후보는 40대라는 젊은 나이와 토박이 일꾼론을 내세웁니다. 시민들께서 젊은 40대 후보를 집권 여당의 후보로 선택하여 주신 것은 그만큼 변화에 대한 열정이 크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이번 재보선에 출마하게 된 새정치연합 정장선 후보는 삼선 경력을 앞세웁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유치했습니다. 이것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교육 특구로 만들어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두 후보 모두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개정과 평택항 발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유 후보는
서울 동탄 평택 GTS 건설과 특목고 유치를, 정 후보는 평택 서부 지역 종합개발과 삼성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평택을은 지난달 치러진 경기지사 선거와 평택시장 선거에서 모두 새누리당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크게 이긴 곳입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인 무소속 김득중 후보가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경력과 인지도에서 앞서는 정장선 후보와 줄곧 여당 강세였던 지역 표심을 얻은 유이동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SBS 정영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삼선 의원 출신 임태희 후보는 수원 영통에서 국회의원 본선거에 처음 도전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훈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평택을 출마를 준비하다가 당의 권유로 수원으로 방향을 바꾼 데다 선거 막판 이뤄진 야권 단일화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과거 세력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미래 세력에게 희망을 걸었다고 봅니다. 수원 8달에서 손학규 후보는 지역 토박이로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에, 이장 출신 장관으로서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분류되던 김두관 후보도 김포 토박이인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정치 발전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마음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을에서도 보좌관 출신인 새누리당 유이동 후보가 삼선 의원 출신 새정치연합 정장선 후보를 눌렀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그만큼 평택 변화와 발전에 대한 그 시민적 열망이 크지 않았나. 인지도가 높은 거물을 전략 공천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여야의 선거 전략은 참신하면서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정치 신인들의 돌풍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다음은 지역구에서 중진 의원들을 꺾은 정치 신인들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당선인, 그리고 판사 출신의 이수진 당선인, 또 2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승리를 거둔 배현진 당선인, 이렇게 3명의 선거 결과와 당선 소감까지 김경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0.5%포인트 차 접전이 예측됐던 서울 광진을, 추미애 법무장관이 5선 의원을 지낸 지역구에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공천되면서 서울시장 출신 통합당 오세훈 후보와의 경합이 서울 종로 다음으로 큰 관심을 끈 곳입니다. 수천 표 차이로 앞서간 민주당 고민정 후보에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막판 무섭게 따라붙었지만 결국 2,700여 표 차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드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법복을 벗고 민주당 영입 인재로 선거에 나선 이수진 후보는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 중진 통합당 나경원 후보에 맞서 8천여 표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더 나은 동작,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진 헌신과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재작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의 서울 송파을 리턴 매치.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4선 최재성 후보에 6천 표 차로 서력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민들 곁에 항상 같이 있겠다는 말씀, 제가 지난 2년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치도 빠짐없이 그 신뢰와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 정치권 중진 인사보다 정치 신인에게 더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선택. 이제 당선자들이 국회에서 답할 차례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